네, 안녕하십니까. 방장입니다. 이번 주는 그죠. 이 공부 좀, 이 촬영 스톱하고 뭔가 좀 공부도 하고, 새로운 어떤 관세 아니면 어떤 뭐, 이렇게 준비도 좀, 저도 새로운 거는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거든요. 그래서 막 그런 거를 막 좀 하는 시간을 하려고 했는데, 장이 워낙 어렵고 힘드니까 막 우려, 걱정 때문에 그죠? 이런 어떤 질문이 많아요. 너무 큰일이다, 걱정이다.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좀 촬영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있어요. 근데 그죠? 겁낼 필요 없어요. 원래 주식은 이런 거예요.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? 현금이 있잖아요. 위험이 감지됐을 때 현금을 비축을 하는 이 습관, 그죠? 이게 생명줄이다, 살길이다 그랬죠. 위험을 감지한다는 건 뭐죠? 막연히, 그죠? 타로 점치가지고 7, 8월에 물가 가지 말라는데, 주식 하지 말라는데, 공부를 하는 거죠, 공부. 공부를 해서, 아,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아. 그러면 지금은 피신을 해야 돼. 이렇게 해야 돼. 이렇게 해야 돼. 앞날을 예측하는 거예요. 그죠? 점을 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했어. 그래서 주식은 그냥 인문학이다. 주식은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. 짧게는 그죠. 주식이란 건 뭐죠? 현실을 모태로 하되 한 7, 80% 정도가 적용되고 나머지 20, 30%가 픽션, 사기, 조작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머니 게임. 이게 주식이다. 저는 그래 보거든요. 그래서 항상 짧게는 오류가 있어. 근데 길게 보면 결국은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. 진실 게임으로 간다. 이래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뭐든지 이해를 해야 돼요. 이해. 아, 진실은 이런 건데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실상은 또 이렇게 나타나구나. 그렇지만 짧게는 내가 이렇게 대응하되 길게는 그죠? 이거는 손을 대면 안 되겠다.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다. 생각을 한다. 근데 대중의 광기는 막을 수가 없어요. 그게 막 작전이든 뭐든 대중의 광기가 발작을 일으키면 이상현상이 막 벌어져. 주가는 초급등을 해요. 그게 진실과 주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런 거 무시해. 제가 공부를 하고, 아, 이거는 이렇다 판단이 되면 그 급등을 하든지 말든지 아예 그 분야는 안 쳐다봐. 관심도 없어. 그렇게 함으로 해서 빌딩도 세우고, 뭐 고급 스포츠카 타고 그러지는 못해요. 그렇지만 안 망한 것 같아요. 그냥 친구들 만나면 언제든지 술 한잔 사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이유는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별을 했고, 이런 주식은 안 사야 돼. 이런 주식은 손대면 안 돼. 그런 철저하게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같아요. 질문이 그죠. 이제 어떤 성향이죠, 성향. 근데 뭐 바이오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안 산다, 건들지 않는다. 말씀드렸죠. 바이오 저 분석할 줄 몰라요. 바이오는 모르겠어요. 아무리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바이오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.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술특례 상장을 예외? 난 그런 거 싫어.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. 뭐 배당을 주나 뭐 하나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무슨 작전 권리가 급등 아니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뺐다는 거예요. 에이, 나하고 안 맞아. 그런 거예요. 그러면 최근에 그죠. 막 뭐 데이터 센터다, 인공지능이다, 뭐다 해가지고 막 원전 이런 것들 테마다 난리죠. 근데 질문이 그거예요. 왜 우리는 원전 이런 거 안 사요? 왜 한 번도 추천을 안 해줘요? 뭐 가끔가다 했어요. 그 땅 많은 거 뭐 하는 거 어쩌자 하다 보니까 막 배당 많이 주는 거. 근데 맞아요. 그지는 안 했어요. 그죠? 약간 이거 질문을 하면 고평가예요. 고평가니까 안 사는 게 좋겠어요. 근데 사지 말았는데 막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 뭐 급등을 해요. 아이고 배야, 아이고 배야.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. 제가 원전을 공부를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, 아, 이거는 좀 헛상이야. 위험해. 미래가 없어.
장투하면 안 될 것 같아.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. 물론요, 공부의 질이 낮고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. 그건 각자의 생각이에요. 근데 저는 이제, 그렇게 한 거예요. 제가 생각하는 원전, 우리나라는 그죠, 그 뭐죠, 한수원이죠, 한수원. 한국 수력 원자력. 그게 이제 한수원이죠. 한수원에서 보면요, 이런 게 있어요. 설계 해수 온도라는 게 있어요. 설계 해수 온도. 익숙하진 않죠? 저는 그래요. 어떤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요.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, 그리고 내가, 이 회사는 물려도 장투를 하면 괜찮다. 이런 업종 회사가 있는가 하면, 이거 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? 해서 손을 안 대는 업종인데요. 원전도 제가 생각하는 원전은 그런 쪽에 가까워요. 설계 해수 온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원전이 막 가동이 돼. 가면 이 얘를 시키기 위해서 그죠? 막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바닷가 근처에 있죠. 원전이. 그래서 이 바닷물을 끌어와서 이거를 식혀주는 거예요. 냉각수로 쓰는 거예요. 냉각수로. 그러면 얘를 막 식혀줘. 그러면 얘가 온도가 떨어지겠죠. 그럼 뜨거워진 물들은 다시 바다로 내보내고 새로운 물을 끌어가지고 계속 식혀. 이게 설계 해수 온도라는 거예요. 근데 이 설계 해수 온도도 자꾸 조금 문제가 되니까 얘를 갑자기 자꾸 상향 조정을 해. 조금씩 올리고 하기는 해요. 근데 지금, 보면 얘가 다 틀려. 그 설계 해수 그 온도라는 게. 우리나라는 그죠. 뭐 신월성, 뭐 한빛은 그죠. 뭐 1, 2, 3, 한 6호기까지인가 있죠. 많아요. 그러면 이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온도, 이게 어떤 통제를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원전 설비가 이 온도 내에서는 안전하게 작동을 합니다 하는 그 온도, 그게 이제 설계 해수 온도라는 거죠. 그럼 얘를 이제 계속 이제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이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원전 운영 기술 지침서라는 게 있어요. 원전 운영 기술 원전, 그러니까 운영 기술 지침서, 뭐 이런 게 있는데, 이거는 결국 그죠, 뭐죠? 바닷물이 어떤 설계 해수 온도, 이하일 때, 운전 가능한 상태, 뭐 이런 걸 규정하는 약간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막, 이 원전이라는 거는 계속 일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. 그래서 계속 바닷물 끌어와서 식히고 해야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. 근데 그 온도가 이렇다 정해둔 거예요. 이 해수 온도가 어떻게 돼요? 만약에 초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? 냉각 기능을 상실하죠. 그러면 잘못하면, 그죠? 폭발하고 사고가 터질 수가 있죠. 그래서 심각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해수 온도가, 만일 이 해수 온도가 이 초가 됐어. 넘어서 버렸어요. 그래 되면, 얘가 문제가 생기겠죠. 그럼 어떻게 해요? 만일, 이제 얘도 그게 있어요. 어떤 운전 모드가 온도 초과 시에 뭐 레벨 3다. 운전 모드 3다. 그러면 6시간 내에 빨리 멈춰라. 고온 정지시켜라. 또 뭐 아니면 뭐 운전 모드가 뭐 5단계다. 이럴 때는 뭐 36시간인가 내에 빨리 멈춰라.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정이라는 게 쫙 다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설계 해수 온도가 또 원전마다 또 약간씩 다 차이가 있어요. 차이가 있는데, 울진에 있는 그 신한울, 뭐 1호기, 2호기, 이런 애들은 한 31도. 원전으로 보면 제일 낮은 온도로 알고 있거든요. 31도. 그리고 고리 원전 이런 거는, 한 36도, 한 요 정도로. 36.1도인가 그래요. 좀 높아요. 그리고 뭐 신월성, 이런 애들은 한 31.5도, 막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다 분포도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어때요? 해마다 지구 온난화가 점점 되죠. 지금도 한반도가 지금 펄펄 끓고 있어. 엄청 덥죠? 뜨겁죠? 보통 보면 바다 가면, 그죠? 우리나라 바다,
여름철 한 7, 8월 이래 되면 바다의 해수 온도가 한 30도, 31도 한 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보통. 그럴 되면 어떻게 돼요? 어떤 일이 벌어져요? 한 신한울 원전 이런 애들이 그죠? 온도가 설계 해수 온도가 한 31도 되는데 바닷물이 한 30도야. 얘들 끌어와 가지고 막 들이부어도 냉각 효과가 없어지겠죠. 그러면 설계 해수 온도가 31도인데 바닷물이 한 32도 이래 되면 어떡해요? 이거 바로 운행 정지죠. 문제가 생기겠죠. 그래서 이 원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거는 그 국립수산과학원이죠.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 수온의 위기경보, 고수온 위기경보 이런 걸 발령을 해줘요. 그럼 1단계 뭐 관심, 주의, 뭐 경계, 심각 1, 2 아마 이런 분포로 나갈 건데 이런 식으로 뭔가 관리를 해줘요. 그러면 저는 지구온난화가 북극이 녹고 있다는데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그걸 피부로 느끼는데 우리나라도 막 스콜처럼 막 그죠? 한번 비가 오면 와 퍼붓다가 또 금방 뭐 열대처럼 막 벌벌 끓다가 난리를 지겨. 근데 우리나라는 또 특징이 어때요? 원전이 동해에다 막 집중대가 있죠. 집중대가 있는 이 동해에 원전이 뜨거운 물을 막 계속 순환하면서 퍼붓고 있어. 그러다가 바다 해수 온도로 계속 올라가. 그러면 나중에 되면 원전을 시킬 방법이 없어. 그러면 이게 다 스톱되는 거예요. 그러면 원전의 미래는 이렇구나. 지금 그죠? 완전 거지 99% 위험선에 도달해가 있어. 언제 원전이 스톱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. 계속 그래 되는 거예요. 그럼 이 원전의 미래, 이게 가능할까? 계속 이걸 지어서 쓸 수 있을까? 있는 것도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걸 새로운 걸 계속 지어서 유지 가능해? 지속 에너지로 쓸 수 있을까? 저는 그런 의문을 느꼈어요. 이거 위험하다. 그런데 어떻게 해요? 지금, 그죠? 국민,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, 내가 건강하다, 안 하다. 국민의 어떤 그런 거를, 몸무게를 기준으로 한 70kg 잡았어. 70kg가 넘어가면 이거는 비만입니다.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딱 설정을 해뒀어. 그런데 국민들이 자꾸 살이 쪄가지고 하면 비만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야.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? 막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체질 개선을 해라, 단 거 이런 거 먹지 마라, 막 열심히 해도 홍보를 해도 문제가 생겨. 그러면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? 비만의 기준을 75kg로 상향 조정하는 거야. 그러면 70을 넘어가도 75kg 이하 사람들이 비만에서 갑자기 다 빠져버리죠. 해소된 거야. 원전도요, 약간 그런 비슷하게 제가 볼 땐 그래 흘러가는 것 같아요. 이 원전에 그죠? 이 설계, 안전 온도, 이걸 갖다가 그 설계 해수 온도를 계속 좀 상향시키는 거예요. 높여버리는 거죠. 해수 온도가 자꾸 올라가니까, 지구 온난화로. 자꾸 올라가니까 얘는 설계 해수 온도가 31도인데 바닷물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30.5도까지 왔어. 이거 곧 운행 중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고민을 중지시킬까 말까? 중지시키면 문제가 생길 건데. 어떻게 하지? 그러면요, 설계 해수 온도 얘 31도인데 얘를 33도로 탁 올려버릴까요? 그러면 또 한 몇 년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, 어때요? 묘수네. 바꾸자. 그래서 탁탁탁 올리고. 그런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뭐가 그랬다. 신한울이 그랬다. 고리가 그랬다. 신월성 1호기, 2호기를 그렇게 했다.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. 안 했을 수도 있고.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. 원전이라는 게 이런 특성을 갖고 있거나, 그러면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의 수온이 지금 이 정도구나. 이래 되면 이런 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대두되겠구나. 그죠? 원전이 스톱됐다, 이렇다, 저렇다, 막 터져 나올 것 같아요. 그 상태에서 앞으로 또 새로운, 그죠? 에너지원으로 이거를 또 만든다, 어쩐다, 저쩐다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한때 보면요,
문재인 정부 때 원전을 막, 그죠? 좀 천대시하고 스톱하고 막 그런 게 있었죠.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. 찌라시죠, 찌라시. 그 당시에 판도라, 영화 제목 판도라 맞죠? 그 영화를 보면 그 고리 원전 이쪽에 원전 사고가 터져. 거기에서 막 버스다가 핑싱 가고 막 이런 재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쇼크 받아가 완전히 막 폐쇄 정책으로 전환을 했다. 그런 이야기도 막 돌아요. 근데 그걸 정치적인 찌라시인지 어쩐지 실제 그런지 어쩐지 그거는 저도 몰라요.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. 원전이라는 거는 실제 이렇게 돌아간다. 우리나라는 이런 지침이 있다. 원전 운영 기술 지침서라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서 관리를 해 나가는 거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 해수 온도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또 우리나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 경보 단계 이런 것들을 온도, 해수 온도 이런 걸 관리를 해준다. 저는 이제 부산에 사니까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봐요. 지나가다 고리 원전 이런 것도 놀러 가서 보고 또 해운대 이런 데 가면 국립수산과학원 이런 것도 막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익숙하죠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 원전에 대해서 1년, 2년, 5년 장기로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원전을 짓자 하면 한 10년 걸린댔죠. 근데 그 안에 이 해수 온도나 이런 것 때문에 냉각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지구 온난화 때문에.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장기로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여기를 안 볼래. 빼버릴래. 마음에 드는 다른 분야를 투자하는 게 맞지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지는 안 봐요. 그래서 추천도 안 하는 거예요. 물론요,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. 다른, 그죠? 진짜 전문가한테 들어보면, 에이, 너 생각이 잘못됐어. 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, 주식쟁이로서 저는 선택의 폭이 넓어요. 근데 굳이 제가 이거는 위험 요소를 안고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. 그리고 현재도 돈을 못 벌더라. 앞으로 돈을 잘 벌 것 같아. 그것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한다? 그거는 저랑 안 맞는 것 같다. 그런 생각을 해서 원전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. 예. 어쨌든, 질문을 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죠. 예. 이상 원전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마무리하겠습니다.